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B2N 정세연입니다.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평가 지표와 기준으로 많은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진단 사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기관의 케이스를 경험한 B2N에서 2022년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최적의 대응 전략과 효율적인 진단 도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위해서 2022년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분들께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어렵게 느끼시는 항목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수준관리 평가진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전문적인 노하우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웨비나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웨비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신 후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SDQ 솔루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전문가이신 이창수 위원님과 SDQ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셨던 서영모 책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그룹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2N의 이창수입니다. 네, 저는 B2N에서 최근 3년간 공공데이터 품질 지원 사업 총괄 PM을 담당하였고, 공공기관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품질 관리와 품질 체계 수립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2N 서영무입니다. 저는 B2N 솔루션 사업본부 R&D팀에서 SDQ 개발을 담당하였고,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평가 사업에서는 솔루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 아젠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위원님께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전 설문조사에서 어려웠었던 항목 1위를 차지했었던 데이터 구조 안정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행하기 어려우셨던 테이블 컬럼 정의서 현행화, ERD 또는 관계 정의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 사전 현행화 등 데이터 표준 확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정의 등 품질진단 결과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린 자료는 첫 번째 데이터 구조 안정화, 그리고 데이터 표준 확산, 데이터 품질 진단 결과 조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구조 안정화 부분입니다. 데이터 구조라는 부분들은 데이터 DB에 대한 설계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정의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 산출물들이 실제 DB와 맞게 현행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22년 평가 지표를 보면 이러한 산출물들이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산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출물들이 DB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70%, 80%, 90% 판단해서 그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대비 변경상을 보면 21년에는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화면 캡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22년에는 화면 캡처는 인정을 안 하고 다 산출물들을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출물 구성을 보면 내야 되는 산출물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 또는 관계 정의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기관명,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적용 업무, 시스템명,
근데 논리 DB명 또는 물리 DB명을 쓰게 돼 있고 DBMS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양식은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에 보면 서식 1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이러한 양식을 보기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보면 기관명도 있고 부서명도 있고 적용 업무명도 있고 그다음에 DB명도 있고 목적 이런 부분들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기술해야 되는지는 품질관리원의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걔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의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됩니다. 테이블 정의서는 테이블 목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영문명, 테이블 한글명을 있어야 되고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테이블에 대한 정의 부분도 포함해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럼 정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컬럼 정의서에서는 테이블 영문명, 컬럼 영문명, 그 다음에 컬럼 한글명, 데이터 타입 길이. 데이터 타입 길이는 우리가 엑셀 같은 걸 쓰다 보면 거기서 어떤 형식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날짜 타입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 길이는 문자형이나 숫자형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큰 부분을 갖고 있을 건지, 문자형을 뭐 1000자를 가지고 있을 건지 100자를 가지고 있을 건지 이런 거 얼마만큼의 저장할지 이런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낱널 여부. 낱널 여부는 아마 DB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널이라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공백하고 틀린 거예요. 공백을 넣으면 공백이라는 문자가 있는 거고, 낱널 여부는 아무것도 같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낱널은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게 아닌 상태, 반드시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체크되었는지. 그 다음에 PK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PK 정보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그 테이블 내에 어떤 컬럼이 어떤 정보를 식별하는 키로서 작용을 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D 또는 관계정의서입니다. 그 DB에서는 DB에 대한 설계 부분을 위에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단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계를 그려놓은 것이 ERD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ERD 정보가 있는지 또는 ERD가 없으면 그런 관계를 표현한 관계정의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산출물 생성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물 생성하는 거는 산출물이 없을 때 만약에 그 산출물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계신 산출물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근데 DB가 오래됐다거나 해서 산출물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서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DBMS에서는 DB를 운영하기 위해서 DB 설계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SQL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나 컬럼 정보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추출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글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DBMS는 한글명이 없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코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참조하기 위해서 한글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글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문 약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이제 우리 한글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평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포맷에 맞춰서 포맷을 바꿔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 오면 DBMS는 DB가 갖고 있는 정보를 카탈로그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카탈로그 정보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들을 조회해서 보면 이러한 정보들이 화면에 우측에 나오는 것처럼 카탈로그 정보들이 테이블 정보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콘솔에 있는 거 보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저기를 썼죠. 그래서 저런 SQ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저런 정보를 생성하게 되고, 저렇게 되면 DB 테이블명, 컬럼명,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 길이 등이 나오게 되고, 일부 코멘트에다가 한글명을 기입해서 관리한 경우, 관리자들이라든가 뭐 개발자들이 편의성에서 적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다면 한글명도 같이 추출됩니다. 근데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 있는 콘솔에 있는 저런 스크립트를 DBA가 아니라면 또 일반 개발자들도 좀 작성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SQL을 SDQ 툴을 사용했다면 SDQ의 프로파일 메뉴를 통해서 간단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SDQ에서는 기본적으로 값 진단을 하기 위해서
DB 딕셔너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셀 내려받기를 통하면 우측 화면과 같이 저런 정보가 내려오고 저 정보에는 컬럼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길이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명, 컬럼명 한글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B에서 카탈로그를 추출해서 한 정보에는 영문명은 들어있지만 한글명은 대부분 다 안 들어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멘트에 그런 정보를 기입을 과거에 누가 해놨다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한글명으로 기입해놔야지 영문 약어만 갖고 저런 문서를 보고 이게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보들을 기입하고 제출을, 요걸 산출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산출물들은 향후 표준화에 대한 산출물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테이블 컬럼 정의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그 DB에서 지금 뽑아놓은 이런 정보가 평가 정보에서 요청하는 항목들이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맞춰서 포함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 영문명, 테이블 한글명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영문명, 컬럼 영문명, 한글명, 데이터 타입, 길이, 낱널 여부, PK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SDQ에서 데이터 모델 검증 부분에서 검증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DB에 있는 산출물의 데이터 구조와 얼마큼 현역화가 되어 있는지 측정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B 산출물 현역화 부분을 측정할 때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구조 안정에 대해서 데이터 ERD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돋보기 같은 모양에 보면 노란색의 테이블들이 있고 사이에 선들이 있고 안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ERD를 나타내는 겁니다. ERD의 뜻은 Entity Relation Diagram이라고 해서 엔터티는 테이블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그림 안에 보면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게 테이블이고 그 안에 있는 적혀 있는 분들이 컬럼들입니다. 이 테이블과 컬럼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연결관계를 갖고 있는지 선으로서 연결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정보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R 다이어그램은 DB가 작다 그런다면 파워포인트로도 작성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보통 DB가 크다 그런다면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ER인이라든가 데이샵 또는 XERD, 파워 디자이너 등 다양한 모델링 툴을 갖고서 저런 걸 제작하게 되고 그림으로 저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저런 모델링 도구에서 만들어낸 산출물을 바로 제출하게 되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거를 어떻게 저 툴을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모델링 도구에서 저런 ERD 부분들을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도구를 갖고 계시거나 ERD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ERD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델링 도구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관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DB 같은 경우에는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관계 정의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정의서도 앞에 테이블이나 컬럼 정보처럼 DBS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원래 설계할 때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약사항을 걸어놓게 되는데 그런 제약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면 위에 상단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저런 관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DB들이 제약사항을 걸어놓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관계는 PK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PK 갖고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중간에 저렇게 이렇게 프로그램해서 SQL 프로그램에서 추출을 했는데 사실 저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SQL을 사용해서 아마 작년에 진단을 하였다면 또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참조 관계라는 부분들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갖고서 값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 무게성 진단을 했다면 테이블의 관계를 아마 SDQ가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엑셀 내려받기를 통하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에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뽑아지게 되고 이 부분을 관계 정의서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표준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은 기관 표준 및 범정부 표준을 포함해서 DB가 표준을 정의하였는지 여부와 이런 표준들이 DB에 얼만큼 적용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 표준, 범정부 표준, 필수 항목 포함해서 얼만큼 만들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이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 표준이 DB에 얼만큼 적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70, 80, 90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변경사항을 보면 21년에는 기관이 메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거 화면을 캡처해서 제공해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22년에는 이게 아니라 각각의 산출물을 제출해야 되고 이걸 표준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산출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B 표준을 제출할 때는 DB가 언제 구축되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범정부 데이터 표준이 2000년 8월 1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DB를 구축하였다면 그 전에는 범정부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범정부 표준을 사용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DB 표준을 제출할 때 반드시 범정부 표준이 없어도 괜찮은 거죠. 하지만 범정부 표준 제정 이후에 DB를 구축하였다면 범정부 표준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기관 표준을 제정하였다면 그 제정한 이후에 DB를 구축하였다면 기관 표준을 포함해야 되고요. 근데 기관 표준이 제정되기 전에 DB를 구축하였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범정부 제정 이전, 기관 표준 제정 이전에 했다면 필수 산출물을 제시하고 필수 항목만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표준 용어정에서, 표준 도메인정에서, 표준 코드정에서 등이 있고요. 표준 용어정에서는 필수 항목이 용어명, 그다음에 약어명, 도메인명 등이 있고, 표준 도메인정에서는 도메인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정에서는 코드명, 코드값, 그다음에 코드값의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범정부 데이터 표준과 기관 데이터 표준, DB 표준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밑에 있는 부분들이 DB 표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데이터 표준은 그 DB 표준 중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기관 데이터 표준을 만들게 되고, 범정부 표준은 여러 기관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범정부 데이터 표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된 용어들을 갖다 써야지 나중에 데이터를 개방하더라도 서로 호환되게 서로 동일한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범정부 데이터 표준, 기관 표준이 제정된 이후에 생성되는 DB라면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한 거라면 이미 기관 표준이나 범정부 표준 제정 이전에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 DB 표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의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맨 좌측처럼 데이터 표준에 대한 산출물이 없다면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 확산에서 필요한 산출물들을 만드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데이터 구조 산출물 갖고서 뒤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구조 산출을 보면 데이터 컬럼명이 나오고 컬럼에 데이터 타입도 나오고 길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 도메인은 그 DB에서 쓰는 도메인들을 사전에 정해 놓습니다. 도메인은 뭐냐면 데이터 타입과 길이, 이 부분들을 사실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칭을 쓸 때 동일한 도메인을 쓰자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테이블정에서 컬럼정에서 나온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가져다가 이 부분을 갖다 중복을 제거하고 만든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유니크하게 명칭을, 도메인명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표준 도메인 정의서가 되고 얘가 DB에 있는 내용을 바로 그대로 반영한 도메인 정의서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용어 정의서는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마찬가지로 이용합니다. 데이터 구조 산출물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컬럼에 대한 영문 명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컬럼 명칭에 대한 한글 명칭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타입과 길이가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 타입과 길이는 앞에서 도메인 명칭을 부여하고 앞에서 얘기한 컬럼 영문명과 컬럼 한문명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표준 용어 정의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용어 정의서 만든 부분들은 나중에 데이터 표준 적용 관리에서 업로드해서 데이터 표준 적용률을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DB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 적용률 진단을 하더라도 뭐 잘못 기술한 부분이 없다면 거의 90% 이상 일치된 이런 산출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코드에 대한 정의서입니다. 코드에 대한 정의서는 특정한 코드가 어떤 코드를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코드 정의서가 되어 있지 않다면 DB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코드 정의서를 다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CD 또는 코드 정도로 이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한 컬럼에 대한 값들을 취합해 보는 거죠. 다 취합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그런 정의가 맞는지. 만약에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 코드라고 한다면 남자, 여자만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뭐 자가 여부 이런 게 들어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코드 정의서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코드 정의서 역시 나중에 데이터 값 진단을 할 때 코드 검증 관리 메뉴에서 코드 도메인 진단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진단 결과 조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품질 진단에 대해서 당연히 품질을 수행한 결과에 나타난 오류 원인들을 분석하고 오류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오류 정지 활동을 추진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 계획에서 오류 개선 과제를 포함하여 그러니까 오류를 진단하고 오류 개선 과제를 포함해서 당해년도에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는지가 8점이고 그다음에 당해년도 개선 대비 과제, 개선 계획은 세웠는데 개선을 하지 않으면 또 얘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당해년도 계획 대비 얼마큼 수행하였는가 이게 15점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합쳐서 23점으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비교해보면 21년에는 품질 진단에 대한 부분만 포함하고 있었지만 22년에는 모든 지표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 확산, 데이터 구조 안정화, 데이터 연결 관리, 데이터 품질 진단 지표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품질 진단 개선 계획 수립 부분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품질 진단에 대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 결과를 분석해서 단기 개선 과제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개선 수행한 내역에서 조치 완료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왼쪽 하단에 보면 품질 값 진단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값 진단하면 여러 가지 오류가 유형이 있는데 위에 있는 날짜 부분을 보면 날짜, 형식 이런 부분과 밑에 범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빨간색으로 펼쳐져 있는 위에 쪽을 하나 보면 날짜에 YYY-MM-D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값은 70-12-31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면 YYY가 4자리 되어 있는데 앞에 70이 있어서 앞에 19가 빠져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중간에 숫자만 쓰라고 되어 있는 대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부분도 공백 여부에 중간에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IT에서 쉽게 이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 진단한 후에 이렇게 바로 IT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래 개선할 수 있는 단기 과제를 도출하시고요. 얘를 개선 계획으로 수출하면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밑에 예시로 든 부분들은 저러한 부분들이 우편 번호도 있고 어떤 값은 범위도 있고 하지만 어떤 값이 잘못되더라고 바로 추적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업무라든가 현업 또는 사용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조치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내후년까지 통해서 중장기 개선 계획으로 하고 올해는 위에 빨간색 부분을 표시한 부분을 통해서 개선 결과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 조치를 내게 되면 산출물을 내었는가 여기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개선 계획 대비 얼마큼 달성하였는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값 진단에 대한 부분만 하였지만 데이터 표준과 구조 진단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까지 개선 조치를 따로 수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진단도구를 활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 주신 도메인 규칙 적용 방법과 참조관계 테이블 식별, 업무 규칙 진단 관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무 책임님, 먼저 SDQ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SDQ는 B2N의 데이터 컨설팅 역량과 노하우를 집약시킨 DBMS 데이터 품질 진단 솔루션입니다.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사업에서 값진단 공식 진단도로 사용이 되었고, 최근 21년도에는 550여 개 기관에서 3,300개 이상의 시스템이 SDQ를 활용하여 수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SDQ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SDQ 화면 구성과 메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SDQ 로그인 화면입니다. 접속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대시보드 화면이 보여집니다. 이 SDQ를 이용해 품질 진단 수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정보들로 대시보드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단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SDQ의 화면 구성은 상단에는 메뉴가 있고 메뉴를 선택하면 하단에 선택한 메뉴에 화면이 보여지는 구성입니다. 이 상단 메뉴를 보시면 진단 대상 관리, 진단 대상 분석, 진단 규칙 설정, 진단 실행, 진단 결과, 진단 기준 관리, 환경 설정 이렇게 총 7개의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수준 평가를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메뉴명조차도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만약 SDQ를 이용해서 품질 진단 작업을 진행하신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단의 메뉴 기준으로 진단 대상 관리부터 진단 결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더 쉽게 품질 진단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진단 대상 관리 메뉴에서는 수준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DB를 등록해 주시고 등록된 DB에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수집의 경우 대상 DB 등록을 성공적으로 하셨다면 SDQ에서는 버튼 조작으로 손쉽게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테이블과 컬럼 정보를 기준으로 진단 대상 분석 메뉴에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현황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데이터 프로파일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분석 데이터는 규칙 설정 시 활용이 가능하고 수집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도 어려운 절차 없이 버튼 조작으로 쉽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된 정보를 참고하여 진단 규칙 설정 메뉴에서는 수집된 테이블과 컬럼을 대상으로 도메인 규칙, 참조관계 규칙, 업무 규칙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SDQ는 범정부 품질 진단 규칙에 기반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수준평가에서 취급하는 16개 모든 항목에 대응이 가능하고 규칙 설정을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규칙 설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다면 진단 실행 메뉴에서 실제 DB를 대상으로 진단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SDQ에서는 실행 작업 단위 관리, 진단 스케줄 관리,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결과 메뉴에서는 진단 실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항목들을 범정부 진단 유형별로 오류 건수, 오류율, 오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5개의 메뉴를 순차적으로 작업하시면 기본적인 품질 진단 수행 절차를 준수하여 값 진단 결과 리포트까지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이 결과 리포트는 오류 데이터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품질 진단을 처음 접해보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는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SDQ를 이용하여 수준평가를 대응하신다면 그런 상황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되고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준평가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네, SDQ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전 설문을 통해 수집된 의견들을 보니까 도메인 진단 규칙 설정 시 일괄 등록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들도 보이는데요. 도메인 규칙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 품질 진단에서 도메인이라고 하면 테이블 생성 시점에 컬럼에 부여된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도메인 진단은 컬럼 특성에 맞게 데이터가 올바르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진단입니다. 16개의 범정부 진단 기준 중 수준평가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12개 항목이고 이 중 7개 항목이 도메인 진단 항목이기 때문에 도메인 진단은 수준평가 데이터 갑갈 영역에서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비중이 크다 보니 도메인 규칙 설정 화면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DQ를 이용해서 도메인 진단 규칙을 쉽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규칙 설정하면은 상단 메뉴에 진단 규칙 설정, 도메인 규칙 설정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도메인 규칙 설정 화면 구성은 좌측은 진단 대상 테이블 정보, 우측은 진단 대상 컬럼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진단 대상 컬럼 영역의 하단에는 도메인 규칙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선택된 컬럼의 분석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규칙 설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단 대상 테이블 영역의 상단 검색 필터에서 DB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바로 옆 콤보 박스에서 선택한 DB의 스키마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진단이 필요한 스키마를 선택해 주시면 하단에 조회된 테이블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진단 대상 컬럼 영역에도 도메인 규칙 설정의 대상이 되는 컬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컬럼을 클릭하면 이 컬럼에 존재하는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의 패턴, 데이터의 분포도, 데이터 건수 분석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진단 대상 분석 화면에서 프로파일링을 통해 분석된 정보입니다. 만약 진단 DB의 테이블의 양이 많지 않다면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컬럼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테이블 양이 너무 많다면 하나씩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테이블 목록 최상위에 있는 전체 항목을 선택하면 스키마의 전체 컬럼 정보를 오른쪽 영역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테이블의 양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전체 컬럼 정보를 확보한 후에 상단 검색 필터를 활용하여 진단 대상 컬럼을 찾고 진단 기준을 설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도 단축되고 기준 설정을 하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체 컬럼 정보를 확보하였으면 도메인 진단 대상이 되는 컬럼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범정부 진단 항목에서 다루는 도메인은 여부, 날짜, 번호, 금액, 수량, 율, 코드 이렇게 7개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컬럼들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만약 현행화되어 있는 표준화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표준 도메인 정보를 참고하셔서 SDQ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도메인 진단 대상이 되는 컬럼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표준화 자료가 없다면 컬럼 영문명이나 데이터 타입 정보를 이용하여 진단 대상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 범정부 진단 항목 7개의 도메인 특성을 가진 컬럼들이 일반적으로 영문 용어명에 사용하는 분류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고 용어의 마지막을 구성하는 단어가 분류어입니다. 이 분류어를 활용하여 도메인 진단이 필요한 컬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어의 마지막을 구성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컬럼명 상세 필터에서 조건을 끝나는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도메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부 도메인은 YN, 날짜 도메인은 DT, 번호 도메인은 NO, 금액 도메인은 amount 또는 price, 수량 도메인은 CNT, 율 도메인은 rate, 코드 도메인은 CD. 이렇게 각 분류어를 입력할 때마다 필터된 컬럼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해당 도메인 특성을 가진 컬럼들이 필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어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컬럼명으로 필터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도메인 진단 대상이 되는 컬럼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한 컬럼들의 진단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정이 아닌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이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SDQ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링 분석 정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여부 도메인 진단이 필요한 컬럼을 추정해보고 프로파일링 정보를 확인 후 진단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컬럼명 필터에 YN을 입력해서 여부 도메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컬럼을 추정하고 이 컬럼을 선택하여 프로파일링을 통해 분석된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부 도메인은 2개의 유효값만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된 컬럼은 2개의 유효값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단 프로파일링 정보를 보시면 Y, N, 1, 0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 어떤 2개의 값이 유효값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값의 분포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 모든 컬럼에서 Y와 N의 데이터 분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필터된 컬럼들은 여부 도메인 특성을 가진 컬럼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진단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진단 기준 레이어를 이용하면 각 도메인 특성에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부 탭에 보면 YN이라는 진단 기준이 보입니다. Y 또는 N 값만 허용하는 진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고 진단 기준을 실행하게 되면 컬럼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 Y와 N 이외의 값은 모두 오류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한번 적용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 기준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컬럼명에게 보여지는 다른 컬럼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컬럼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컬럼이 아닌 여러 컬럼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개별로 여러 건을 선택하시거나 명확하게 필터된 상태에서 전체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여부 도메인 YN 진단 기준은 SDQ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진단 기준입니다. SDQ에서는 일부 일반화하여 제공이 가능한 진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SDQ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준으로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 기준을 생성하여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각 도메인에 대한 상세 설명과 진단 기준을 생성하는 자세한 내용은 B2N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메인 진단 규칙을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전 설문조사에서 참조관계 식별이 진단 시 어려웠었던 항목이라고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ERD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DB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 참조관계 진단의 경우 수준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스템의 ERD를 확보하고 있다면 PK, FK 정보를 활용하여 SDQ 화면을 통해 쉽게 관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정된 시스템이 ERD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행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테이블명과 컬럼명을 활용하여 테이블 간의 관계를 추정해 주셔야 합니다. 참조관계 설정은 진단규칙 설정, 데이터 규칙 설정으로 이동하시면 참조관계 탭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메인 규칙 설정과 마찬가지로 진단 대상 테이블 영역에서 설정이 필요한 DB와 스키마를 선택하면 조회된 테이블 목록이 보여집니다. ERD가 없다는 가정하에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머 고객 테이블과 커스터머 DTL 고객 상세 테이블이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 오더 M 주문 마스터 테이블과 오더 DTL 주문 상세 테이블이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더 DTL이 주문 상세 테이블이기 때문에
주문 상품의 정보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이템 M, 상품 마스터의 테이블도 존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접근이지만 테이블명으로 관계를 추측하였고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 테이블 간의 부모-자식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PK와 FK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DB에는 FK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의 테이블에서 PK 컬럼을 도출하고 상대 테이블에 PK 컬럼명과 동일한 컬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PK 컬럼이 있는 테이블을 부모 테이블, PK와 동일한 컬럼이 있는 테이블을 자식 테이블 구분해 주시고 그 PK 컬럼을 사용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식 테이블이 진단 대상 테이블이 되고 부모 테이블이 진단 기준 테이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DQ에서 관계를 등록할 때에는 자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관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이블명으로 추정한 관계 하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에 자식 테이블로 추정되는 고객 상세 테이블을 선택하고 이 상단의 참조관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관계 설정 팝업이 나타납니다. 왼쪽이 지금 진단 대상으로 선택한 자식 테이블 영역, 오른쪽이 진단 기준이 되는 부모 테이블 영역입니다. 이 부모 테이블 영역에서 고객 상세 테이블의 부모 테이블로 추정되는 고객 테이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컬럼 정보가 나타나고 부모 테이블에 커스트 아이디에 PK 속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 대상이 되는 자식 테이블에도 커스트 아이디와 동일한 컬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조인 순서 관계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목록에서 관계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조관계 진단은 고객 상세 테이블의 커스트 아이디의 값이 부모 테이블의 고객 테이블 커스트 아이디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 있는지 진단하게 됩니다. ERD가 없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참조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이 설정된 관계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고 산출물 중 ERD를 대체 가능한 테이블 관계 정의서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카탈로그 정보를 활용한 SQL을 작성하셔서 실행하신 후에 SDQ 엑셀 양식에 맞게 결과를 추출하시면 참조관계 설정 화면에서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여 일괄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테이블명도 식별 가능하지 않은 형태라면 컬럼명만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모든 관계를 등록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현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정을 진행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관계의 정보를 늘려가며 SDQ와 같은 품질 관리 솔루션에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책임님. 업무규칙 진단의 경우 사용자분들이 SQL을 직접 작성한 후에 SDQ에 등록하여 진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DQ의 업무규칙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메인 규칙 설정이나 참조관계 설정의 경우 화면에서 규칙을 설정하면 SDQ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SQL로 진단을 하지만 이 업무규칙 진단은 시스템의 특성과 업무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단 SQL 생성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SQL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SQL 실행 가능한 툴에서 SQL을 작성하고 실행하여 결과까지 확인하신 후에 진단이 유효한 SQL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SDQ에 등록하는 순서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 규칙은 법의 개정에 따라서 또는 시스템에 취급하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어질 수가 있고 그런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시스템의 업무적인 부분들이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진단이 바로 업무규칙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 SQL의 정확함과 진단을 하는 사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SDQ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업무 규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무 규칙 설정 화면은 상단 메뉴에 진단 규칙 설정, 업무 규칙 설정을 클릭하면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등록되어져 있는 업무 규칙을 기준으로 관리적인 측면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규칙을 업무 그룹 단위로 관리가 가능하고 업무 규칙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업무 규칙 정의서 형태로 업무 규칙명, 업무 규칙 설명, 업무 규칙 진단 SQL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이력 정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업무 규칙 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경된 이력과 변경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 규칙 상태와 특정 시점의 업무 규칙 상태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우측 상단 이력 비교 버튼을 클릭하여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시점의 업무 규칙을 선택하시면 내용이 다른 부분이 하이라이트 처리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변경 부분의 인지가 가능합니다. 또 상단 엑셀 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업무 규칙 정의서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한 회의, 문서 또는 수준평가 업무 규칙 산출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준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SDQ를 사용하면 기대할 수 있는 장점 몇 가지만 추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설명한 내용들은 수준평가에서 값 진단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SDQ에서는 표준 진단과 구조 진단도 가능합니다. 진단 실행, 진단 잡 관리 메뉴로 이동을 하면 잡 목록을 확인이 가능하고 값 진단을 포함한 구조 진단, 표준 진단 실행이 가능합니다. 잡은 사용자가 진단 항목을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단위인데요. SDQ는 수준평가를 진행하는 담당자의 편의를 위해 수준평가 지표에 맞춰서 3개의 기본 잡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잡은 값진단 항목의 기본 잡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도메인 규칙, 참조관계 규칙, 업무 규칙에서 설정된 값진단 항목들을 확인하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잡은 표준 진단 항목 기본 잡입니다. 클릭해보면 표준 용어 준수 도메인이라는 기본 진단 항목을 제공하는데요. 이 항목은 수준평가 공식 평가 항목입니다. SDQ를 이용하시면 시스템의 운영 단계에 수립되어 있는 표준 용어 도메인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사용자 설정 없이 표준 용어 준수율을 진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잡은 구조 진단 항목 기본 잡입니다. 물리DB 기준 테이블 현행화, 물리DB 기준 컬럼 현행화, 테이블 정의서 기준 테이블 현행화, 컬럼 정의서 기준 컬럼 현행화, 이렇게 4가지 기본 진단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수준평가 공식 평가 항목이고요. SDQ를 이용하시면 시스템 운영 단계의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를 활용하여 별도의 사용자 설정 없이 구조 현행화율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기본 잡에서 실행된 결과는 진단 결과 메뉴에 값 진단 결과, 표준 진단 결과, 구조 진단 결과 화면에서 결과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이 모든 결과 리포트는 별도의 수정 없이 수준평가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평가 진행 활동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소개할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SDQ가 수준평가에서 공식 진단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수많은 기관 환경과 다양한 DB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왔고 사용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활용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사용자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수준평가를 진행하시는 기관 담당자분들의 평가 진행 활동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화 영역 확장과 다양한 산출물 제공을 통하여 수준평가 지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평가에 최적화되어 있는 SDQ를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하신다면 SDQ의 활용성과 안정성, 그리고 B2N의 데이터 컨설팅 노하우가 접목이 되어져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수준평가 대응이 가능하실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품질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향상으로 업무적인 안정성 향상까지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책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전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 몇 가지 질문들을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 표준 확산에서 기관 표준, 범정부 표준, DB 표준 등 여러 가지 표준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이창수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데이터 표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표준을 생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산출물을 어떻게 하면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리버스 모델링이라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사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한 산출물, 표준에 대한 산출물 모두 다 설계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보면 이미 구조 건축물은 있고 이 건축물을 토대로 해서 설계서를 역으로 만들어낸 부분인 거죠. 이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설계서가 있고 설계서에 따라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표준이나 이런 테이블적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보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표준으로 사용해서 만들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 방법은 사실 표준이 없을 때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새로 표준을 만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틀리게 각 DB에서도 기관 표준이라든가 범정 표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범정 표준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는 각 DB에서 생성한 이러한 자료들이 점점 개방돼서 다른 기관과 융합되고 데이터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표준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런 활용도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 표준도 넣어야 되고요. 기관 표준에서는 범정부 표준도 준수해야 되고 기관 DB에 대한 표준도 송지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DB가 작으면 진짜 어떤 데는 테이블이 뭐 10개 있는 이런 DB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데는 뭐 컬럼이 몇 개 없지만 사실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되는 컬럼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수작업으로 그냥 담당자 혼자서 그냥 관리하기에는 사실 많은 에러 작업이 있는 거죠. 이럴 때 물론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메타가 있으면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범정부 표준과의 준수도 맞추고 각 DB 간의 표준 준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DB에 대한 변경이 생길 때 이런 부분을 좀 맞출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진단 규칙을 설정하려고 할 때 업무적으로 컬럼의 다양한 패턴 값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손쉽게 진단 기준을 구성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영호 책임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 진단 규칙을 설정할 때에는 하나의 컬럼에 도메인의 특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고 SDQ에서도 진단 기준을 만들 때 하나의 패턴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업무적인 특징으로 하나 이상의 패턴이 허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응이 가능하도록 SDQ에서는 진단 기준 조합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자리 신우편번호, 6자리 구우편번호에 대한 진단 기준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면 2개의 패턴을 허용하는 진단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경우 새롭게 패턴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2개의 기준이 합쳐진 신구우편번호 진단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수준평가에서 취급하는 7개 도메인 중에 기준 조합을 허용하고 있는 도메인은 번호 도메인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평가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는 번호 도메인 진단 기준을 대상으로만 조합 기준을 생성하여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세션을 보시고 문의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자막에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문의 주신 질문들과 함께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B2M 블로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B2M 블로그는 현재 지금 아래 자막으로 소개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발표자분들의 오늘 진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또는 기관에 있는 품질관리,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거나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다뤘는데요. 효과적으로 내용을 잘 전달드렸는지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혹시 SDQ 도입을 고려하실 만한 상황이시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기관별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춰 어떻게 SDQ를 사용해서 수준평가를 대응할 수 있는지 맞춤 내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웨비나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웨비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신 후에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SDQ 솔루션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B2N이 마련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최적의 대응 가이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